안녕하세요. 달러트리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공포일까요? 기회일까요? 여러분, 최근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1,400원대를 넘나들며 이제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비관론과 아니다, 곧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핵심 근거를 파헤쳐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최종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비관론과 그 근거를 알아볼까요? 비관론은 이렇습니다. 환율을 1,60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 핵심 근거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경고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겨 돈을 더 많이 벌었으나 지금은 원자재 수입 비용만 높아져 기업 이익이 깎이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며 고환율은 수출 호재라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 아닌 정체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26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이는 생산성이 하락하고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코스피가 5천이 넘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 경쟁력이 편중되어 있는 점이 약점인데요. 하락 사이클에 진입하거나 AI 버블이 본격화된다면 자금 이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는 자본 유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원화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조차 국장을 떠나 미장으로 향하며 달러를 사들이는 현상이 심화되어 원화 약세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가 급등하고 이는 무역 흑자폭을 줄이거나 적자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유출이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달러가 없어서 위기가 왔다면 지금은 개인과 기관이 스스로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수입과 해외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면 국내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어 환율은 자연스럽게 치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찾아 달러를 계속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기업과 정부의 외화 부채의 부담이 커지면 3대 국제 신용평가사죠. S&P, 무디스,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 급등 후 신용등급 하락, 자본 추가 이탈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환율에 개입한 정황도 환율 조작국 지정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낙관론과 그 근거도 알아봐야겠죠? 미국이 더 빨리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 근거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원화의 상대적 가치 회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현재 38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는 GDP 대비 124%에 육박하고 정부 예산의 약 19%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될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1%포인트만 내려가도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부가 연준에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 부담 때문이라도 미국 정부는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4에서 5%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인하를 시작하면 한국보다 훨씬 큰 폭으로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 달러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술 혁신은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최근 연 3%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올라도 제품 가격에 전가되지 않아 비인플레이션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생산성 향상이 결국 물가를 낮출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고 연준은 걱정 없이 금리를 내릴 명분을 갖게 됩니다. 즉, 피벗의 본격화,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에서 경기 부양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완전히 옮긴다면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꺾이게 됩니다. 특히 트럼프의 측근이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은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선봉하는 비둘기파적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 글로벌 채권 CIO를 역임한 릭 라이더가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닌 순수 월가 출신인 시장 전문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매우 인상적이라고 언급하며 급부상했습니다. 연준의 두 가지 임무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최근 근원 PCE 및 CPI에 따르면 최근 물가는 2%대에 근접한 반면 실업률은 4.4% 수준까지 상승하며 고용시장의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실업률 4% 초반은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되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준의 우선순위가 물가 잡기에서 침체 막기로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빠르게 내려가게 된다면 환율 방어 부담이 줄어든 한국도 따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지며 환율은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 두 논리의 교차점과 변수는 무엇일까요? 결국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미국이 침체를 막기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와 한국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환율의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원화 가치의 장기적 추세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인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든 1,500원을 넘어서든 우리는 환율 1,400원 시대라는 뉴노멀에 살고 있습니다. 원화의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의 향방을 맞추려 애쓰는 것은 도박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달러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야 합니다. 달러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1,400원대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 추세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방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달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